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얼마 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 탑재된 첫 모델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차일까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겉에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이브리드라는 엠블럼도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트랙, 그러니까 4륜구동을 의미하는 H트랙 엠블럼만 붙어 있고요. 미국 모델, 미국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이쪽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었는데 국내 사양은 전혀 없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기존 그 당당한 체구, 각진 체구, 사각형을 강조한 커다란 덩치에 레인지로버를 닮은 듯한 디자인의 그 팰리세이드 그대로입니다. 하이브리드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후드 본닛을 열고, 후드를 열고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전압 전기 시스템의 상징인 이 오렌지색 와이어가 잔뜩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용 냉각 시스템, 인버터 냉각수, 그리고 엔진 냉각수가 이렇게 같이 두 개의 서킷이 있고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그 밑에 변속기, 그리고 구동 모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제가 발표회장, 신기술 발표회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자,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개요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니로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시동 발전기, 벨트에 의해서 구동되는 발전기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벨트에 의해서, 지금 벨트가 있죠, 구동되는 이 발전기가 엔진 시동도 걸어주고 배터리 충전도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동 모터가 이제 클러치 안, 그 트랜스미션 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똑같죠. 얘는 이제 듀얼 클러치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요게 모터가 두 개가 달린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병렬식이라고 하지요. 흔히 또 TMED,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드라이브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미션, 정말 변속기에 모터가 들어간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옛날 하이브리드, 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코일 감긴 게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플래너터리 기어셋 6단 오토매틱 변속기가 있고요. 이 모터가 있는, 내장된 이 곳이 옛날 토크 컨버터가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 토크 컨버터 자리에 모터가 있고,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연결해주는 클러치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팩이 붙었다 뗐다 하면서 엔진을 연결을 해서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을 하는 모터는 벨트를 통해서 따로 연결이 돼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드라이브인데, 그 발전기 역할을 하는 기존의 벨트에 연결돼 있었던 모터가 이렇게 이 트랜스미션 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 모터 P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동 모터 P2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클러치 팩이 있습니다. 기존 그 엔진 클러치 팩이 조금 더 조그매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모터 안, P2 모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이를 붙였다 뗐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1이 기존 발전기이기 때문에 엔진과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출력을 내든지 합니다. 그리고 기존 P2 구동 모터가 이렇게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 팩을 보시면 벨트에 연결된 구동 제너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P1이 엔진의 시동도 걸어주고, 그리고 엔진이 돌아가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터 두 개를 합쳐버린 투모터 시스템을 구현을 한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게이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타코메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저는 RPM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하이브리드임을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계기판에 보시면은 온도 게이지 대신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레디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주행 가능, 그리고 지금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EV 모드라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9인승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콘솔, 이 센터 콘솔이 사실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요 레버, 요거를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등받이를 이렇게 세우면 점프 시트가 하나 마련이 됐죠. 그런데 여기 어른이 어떻게 앉아요? 못 앉습니다. 어른은, 성인은. 어린이 정도나 앉을 수 있는 일종의 점프 시트 개념입니다. 9인승이라고 했는데 맥시멈 8인승이 맞고요. 9인승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기형적인 버스 전용차로 혜택 때문입니다. 9인승 차량에 6명이 탑승하면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가 있죠. 요걸 노리고 만드는 약간 틈새 전략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9인승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9인승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만들 거면 뭐하러 9인승을 만들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어 시트는 저번에 시승회 때 탑승했던 가솔린 모델은 인디비주얼 벤치, 그 캡틴스 시트였는데 이거는 벤치 시트입니다. 3명이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지금은 이제 접어놨습니다만 트렁크 자리에 또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시트가 있어서 3, 3, 3, 그래서 9인승이 되겠습니다. 리어 시트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공간 얘기는 거의 카니발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3열은 거의 점프 시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 어른들이 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지만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을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현대 하이브리드는 악셀을 밟으면 잠이 깹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후가시 조금 RPM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강제로 엔진을 구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4기통 엔진 특유의 그 사운드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달릴 때, 구동할 때 사운드, 그런 느낌 어떨까요? 헨리 하이브리드의 주행 느낌은 사실 기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아 1단에서 출발을 하고 모터가 먼저 밀고 간 다음에 바로 엔진이 붙어서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쳐서 끌고 가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코메터를 켤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타코메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부터 2, 3, 4단 차곡차곡 기어를 바꾸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승차감 체크, 과속 방지턱은 여전히 부드럽게 잘 넘어갔는데, 이게 특이점이 가솔린 모델은 이거보다 약간 좀 승차감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체가 좀 더 단단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거동 움직임이 느려요. 느린 만큼 승차감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출렁거림도 약간 좀 용인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렇게 좀 누더기 길에서는 덜 흔들리는 거, 이런 부분이 승차감이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들어왔을 때 엔진 소리가 일상 영역이죠.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릴 때 엔진 회전수가 한 1500rpm 정도 이렇게 갈 때에 엔진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는 사이사이 이렇게 엔진 소음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르르릉 하는 숨 쉬는 소리가, 특히 이렇게 오르막에서 엔진이 좀 부하가 걸렸을 때 나는 것 같은 그런 좀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좀 비싸고 좋은 차는 좀 사운드가 좀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소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차의 그 하부 소음 억제하는 거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휠베이스가 길어서 앞바퀴, 뒷바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많이 안 들리고, 앞에도 물론 잘 틀어막아져 있는데 기본 방음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뒷바퀴 부분은 이 앞바퀴 파이어월 여기 격벽처럼 흡차음제를 먼저 시공을 해서 빡빡하게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 각종 와이어링이나 다른 피팅 종류를 후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엔진룸 방음하는 거 이상으로 뒷바퀴 쪽도 방음을 했기 때문에 조용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그 주행 느낌, 운전할 때 느낌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엔진 달린 내연기관 차량을 모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전기로 가다가 가끔 엔진이 이렇게 툭툭 들어오면서 그 소리가 좀 들리는 것 뿐이지, 그 엔진이 들어올 때 뭐 갑자기 울컥거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브레이크 담력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이 들어갈 때나 아니면 마찰 제동이 섞일 때나 여기 그 전환하는 거나 이런 게 모든 게 꽤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고, 브레이크 자체가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듣는 느낌을 주고 좀 차가 좋은 차라는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이 마음에 드네요. 핸들 돌렸을 때, 스티어링 돌렸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 무게, 이런 부분 자연스럽고요. 속도에 따라서도 이게 좀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 이것도 좋고, 그런 하체 세팅의 완성도라고 해야겠죠. 그 느낌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잘 세팅된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슬슬 몰아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몰아보면 기아가 좀,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 이 속도가 낮을 때는 열심히 기어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1, 2, 3, 4단이 얘가 보니까 기어비가 짧다 그래야죠.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야지 속도가 붙습니다. 전형적인 그 숏 기어링,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포츠카처럼 빨리빨리 기어를 바꿔줘야 하는 숏 기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시내에서 엔진이 들어왔을 개입했을 때 엔진 소리가 더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6단 변속기인데도 8단보다 더 촘촘한 기어비, 1, 2, 3, 4단 그렇게 되어 있던 기억이 나는 게, 1단에서 40km가 안 나왔고 최대 RPM까지 갔을 때 2단에서도 80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2단에서 100km가 안 나왔습니다. 풀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3000rpm, 일상 영역인 3000rpm에서 변속한다고 했을 때 2468, 그러니까 20, 40, 60, 80km에서 기어를 넘기는 그런 기어비 세팅인데, 이게 숏기어입니다. 짧은 기어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급의 차에서는 좀 약간 생소한 기어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한 이유가 시내 주행 연비를 좀 좋게 하면서 가속 성능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찬 주행 감각을 보이는데, 차 무게가 또 2.1톤이나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막힘 없이 좀 쭉쭉 나가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차 또 장점이 이 로우 엔드 토크라 그러죠. 이 하이브리드 차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낮은 RPM에서도 디젤 차처럼 토크가 높아서 바로바로 속도를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구간에서 이렇게 막 킥다운을 안 해도 그냥 쓱 밀어주면서 차가
강하게 가속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일상 주행할 때 굉장히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른 차들, 기어가 변속이 되는 차들이 보통 밟으면 이렇게 막 킥다운을 해야지 막 언덕길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쭉쭉 만족스럽게 가속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이 파워트레인 쪽의 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도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전기차처럼 막 가는 그런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내연기관 차의 느낌을 많이 주면서, 내연기관이, 그러니까 엔진이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을 맞췄다. 그래서 병렬 방식으로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합쳐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이제 그런 방향성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가다서다 하는 그런, 계속 가다서다 하는 국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내 연비가 이 큰 차가 뭐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서 지금 13.3 나오고 있고, 실제 공인 연비도 시가지 주행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병렬식 내연기관 위주의 하이브리드인데도 시내 주행 연비가 꽤 좋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급가속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 차 하이브리드 변속기 칭찬 좀 하려고요. 뭐 자연스러웠다 뭐 그런 거 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변속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듀얼클러치 변속 해치우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기어를 바꾸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의외였었네요.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원래 기어 변속이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랬다가 2세대 하이브리드에서 그 전기 모터를 가지고 엔진 회전수를 좀 조정해서 싱크를 맞춰서 변속 속도를 좀 30% 정도 빠르게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엔진에 그 직결된 그 P1 모터라고 하잖아요. 모터 제네레이터가, 걔가 더 엔진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수를요. 그래서 기어가 바뀔 때 다음 기어에 들어갈 때 엔진 회전수를 미리미리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속도 빠르면서 속도도 빠르면서 울컥거림, 변속 충격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꽤 괜찮은 변속기예요. 지금까지 현대가 만든 변속기 중에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왜 8단 안 만들었지? 이 변속기를 8단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 현대 피셜입니다. 현대차 연구원 피셜. 그럴 필요가 없었다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어차피 계속 항시적으로 토크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26kgm나 되는 꽤 큰 토크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기어비를 배치를 해놓지 않아도, 기어 단수를 잘게 쪼개놓지 않아도 모터가 커버를 해준다. 모자라는 토크를. 그것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복잡하게 8단까지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비공식 입장으로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두 모터가 한 세트로 또 그 엔진과 미션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어 메커니즘이 들어갈 공간, 플래네터리 기어 세트 공간을 줄였습니다. 특히 그 클러치 공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거기다도 또 두 개 단수를 더 늘릴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 넣고 못 넣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6단만 가지고도 얘가 좀 특이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 2, 3, 4는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세팅된 변속기임은 분명하고,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꽤 만족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팰리세이드와 함께한 가족여행 테마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갔다 오느라고 우리 가족들이 참 수고를 해주셨는데, 약 100km 정도 국도, 막히는 국도, 고속도로, 시내 길, 꼬부랑 시골길,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이 차 공인연비가 11.4km/L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록한 게 15.7입니다. 요즘 국토부 인증 연비가 뽕연비가 아니고 되게 빡빡한 연비라고 하는데, 공인 연비보다 훨씬 나은 실주행 연비를 기록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연비 주행 따로 한 거 없고요. 교통 흐름에 따라 달리고, 또 촬영을 위해서 풀가속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꽤 긴 거리를 약 100km를 달려봤는데 이 정도 연비가 나왔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2박 3일 동안 타봤습니다.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4km라고 되어 있죠. 합산 출력 334마력,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차세대 신개념의 진일 보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왜 연비가 이 정도지? 연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차무게 2.2톤, 9명 탈 수 있고 4륜구동에 힘 340마력 가까이 내는 풀사이즈 대형 SUV가 이 정도 연비가 나온 차가 있을까요? 이거랑 비슷한 셋업이죠. 2.4 터보에 6단 변속기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한 렉서스 RX. 걔 공인 연비가 10.1km더라고요. 더 잘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이 현대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도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직렬식 시리얼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좀 효율이나 자연스러움이 떨어진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충분히 일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연비가 좋습니다. 그걸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6단 변속기가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럭셔리카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속 지적했었던 그 저속에서 천천히 달릴 때 그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이 부분, 그리고 엔진의 그 톤, 요것만 좀 개선을 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친환경 럭셔리 대형 SUV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과 함께 해본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이었습니다.